네, 이번에는 누구나에게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냐, 어떻게 하면 24시간을 뭐 48시간 좀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그 우리를 구미를 당기는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확 뭔가 바꿔주는 그런 기적은 없더라고요. 기적 같은 방법은 없었고요. 결국에 그 하루하루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뇌도 그렇고 우리 주어지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고 에너지 쓰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면 그것보다 공부를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위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우선순위에 있으시려면 일단은 처음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최소한 하루에 이만큼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세요. 작년에도 그 서울에 4등으로 합격하신 육아맘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공부 시간 확보하지 못하셔가지고 하루에 3, 4시간 정도를 지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에 가면서 내가 들인 노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합격이 가까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자투리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더 공부에 시간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합격생들한테 어느 정도 하루 공부를 하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요. 5시간 미만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4, 5시간으로도 합격을 이룬 선생님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더하기 뭐였냐면 꾸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4, 5시간밖에 공부를 못하지만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물론 있죠. 그래서 뭐 1년 내내 뭐 하루도 빼지 않고 4, 5시간 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일주일에 대부분 한 달에 정말 대부분을 4, 5시간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4, 5시간을 공부하지만 어떻게든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시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정리가 된 자료 드리는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써요. 가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은 정리하고 구조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내가 주어지면 머리에 넣는 걸 하는 거죠. 머리에 넣고 이해하고 인출하고 여기에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때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아까 제가 서울 그 합격한 선생님 얘기 드렸잖아요. 하반기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부탁하고 친정 어머니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조금씩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만들거든요. 하반기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내가 들인 시간이 억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자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못 이루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막 한강다리에 다리 얹어지고 그리고 막 그 터널이 바다 밑으로 뚫리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에도 3교대를 하시면서 합격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시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가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했던 방법 중에서 데이를 출근하면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끊었더니 결국 집을 가시게 되더래요. 그래서 병원 앞에다가 스터디 카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걸 사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들어가고요. 5시간을 채우자는 집에 안 가셨대요. 그리고 이브닝 출근을 하면 오후에 조금 늦게 출근하잖아요. 오전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근데 5시간을 채우려고 했으나 이게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퇴근을 10시에 돼서 하더라도 그 10시에 또 스터디 카페를 가신 거예요. 24시간 하니까 거기서 5시간을 채워야 퇴근을 그러니까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근무 때는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나이트 근무 때도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 밤을 샜기 때문에 사실 바로 스터디 카페 가는 건 안 돼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스터디 카페도 가셨대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5시간을 채우자라고 하는 의지로 가셨는데요. 정말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내년엔 이 짓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본인이 주말에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런 거 거절하고 주말에도 조금 쉬고 뭐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교회만 다녀갔다 오시면 다시
다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반기에 그 의지가 더 컸대요. 아,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 들인 시간이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짓도 못하겠다. 이게 동기로 하반기 내내 본인의 마음을 붙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절대적인 어느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계속 해가시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자체 동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5시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그 5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가 좀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때 그럼 강의에 내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꼭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내가 강의를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내 걸 만드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공부의 주체예요. 강의가 다가 아니에요. 강의 들었다고 든든하신 건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에요. 강의 들었다고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내가 주체가 돼서 중요한 건데 이해가 안 돼. 강의를 내가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었다? 그건 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도가 되는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강의만 듣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갑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1~3을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요약 정리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공부하세요. 그래서 강의는 시간이 되면 들으시면 좋죠. 안 듣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훨씬 더 그러니까 도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들리는 게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강의가 메인이 돼서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막 목에 끌려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너무 힘만 들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더라도 기본 이론반을 듣고 요약 정리를 듣더라도 골라 들으시면 돼요. 배속 빨리 해놓고 좀 천천히 해가지고 내가 들을 부분을 골라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요약 정리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들고 기본에 그 과목만 참고하시고 그 영역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인 공부를 해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합격하신 분들을 공부한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제일 많은 게 5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10시간, 12시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 시험이 어차피 서답형이니까 아웃풋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맨날 정리하고 요약집 만들고 막 구조화해놓는데 시간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하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못 써요. 근데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얘기하거든요. 올림픽 선수는 뭐예요? 그 시합 당일날, 올림픽에 나간 당일날 최상의 능력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 1차 시험 보는 날을 올림픽 대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의 그 컨디션으로 최상의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세계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니죠. 내가 취약한 게 뭔지 파악하셔서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컨디션 좀 잘해가지고 그날 건강, 멘탈도 그렇고 신체 상태도 그렇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가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내가 이 정도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쪽 파트는 이런 연습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내가 이 시간밖에 없는데 합격일 수 있어? 이룰 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합격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고 상반기 때 꾸역꾸역 그래서 뭔가 참아내고 참아서 하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합격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합격은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 선생님의 합격이라고 하는 거 믿고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하다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꼭 합격이 선생님을 찾아올 겁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건 건강 전문가인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사실 병원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건강에 대한 전문가지만 자기 건강 관리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저도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올 것 같으면 수면 유도제 꺼내가가지고 막 그 이제 PRN 약을 먹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신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좋지 않고 뭔가 힘이 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일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못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제 막 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악재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해가면 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건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계획까지, 그래서 컨디션 조절까지 계획에 넣어서 하시는 게 정말 성공적인 수험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루 중에 내가 운동을 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수영을 한다든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운동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즐거운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운동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까지 운동을 가거나 막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래서 뭐 오고 가고 운동하고 씻고 하면 4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메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길죠. 사실 4시간에서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운동에다 쓰시고 대략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게 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공부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가 그러니까 운동에다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규제 운동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도 사실 실천은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새 유튜브 통해서 홈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거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은 1시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따라 보긴 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땅끄 부부 해서 매운맛, 순한맛 이런 거를 전에 조경 선생님이 알려줘서 했는데 매운맛은 진짜 맵더라고요. 그리고 막 새로 찍어 올린 거 그것도 역시나 맵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매운 건 그래도 참고 먹겠는데 운동 매운맛은 못하겠어서 순한 맛 정도를 따라 했었는데 그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2, 3일 하고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꾸준히 한 달 정도 넘어가니까 그래도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때 꾸준히 하고 있지 못하지만 뭔가 계획적인 수험 생활에서 운동을 넣어서 하시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규칙적인 생활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생리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최소 6시간은 수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특히나 낮에 공부한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낮 동안 공부하면서 불안이나 이렇게 생겼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6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밤 시간에 그렇게 자지 못한다고 하면 낮에 그래서 짧게 중간에 조각잠이라도 주무시면 좀 신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줄이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시험이 단기간에 이뤄내는 수험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아직도 250일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인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요. 250일이면 6개월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내는 신체적으로 무리한 생활을 가지고 끌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안에 충분한 수면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운동에 대한 걸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독서실을 좀 멀리 끊어가지고 버스 정장 한 정거장 반 정도 되는 걸 빠른 걸으면 걸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집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절대로 엘리베이터 쓰지 않고 하셨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거 우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멘탈 관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장기간 레이스를 갖는 수험 생활에서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 간담회에서도 선생님들께
왜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보건교사가 돼서 내가 10년 차가 됐을 때 어떤 보건교사의 모습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써보시도록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뇌과학 책을 찾아보니까 이 뉴런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동기부여하고 단짝 친구래요. 근데 얘가 동기부여가 옆에서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설득해주고 꼬시지 않으면요, 이 뉴런이라는 놈은 제멋대로래요. 그러니까 아주 개구장이처럼 언제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최선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주기도 하지만 또 제멋대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 오늘은 다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도 하는 게 뉴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잘 활용해야 되죠,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뇌를 잘 활용하려면 이 동기부여라는 친구를 뉴런에 꽉 묶어줘야 된대요. 이 동기부여가 뭐예요? 내가 왜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어떤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느끼는 거. 근데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가치롭고 뭐 미래의 인재들에게 뭐 건강을 보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설득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누런 그날 제멋대로이고 나 오늘 안 해! 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그걸로 설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선생님은 교사가 돼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방학이요. 방학을 누릴 거예요. 방학을 정말 제가 그 방학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정말 충분하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할 거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첫 방학, 여름방학에, 그럼 선생님은요 2026학년도 첫 여름방학에 방학을 하자마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갈 건데 여행을 어딜 갈 건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방학하고 제일 먼저 할 거, 그리고 방학을 하고 여행을 갈 때 어느 나라를 갈 건지, 그것도 나라 이름만 써놓지 마세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식당을 갈 건지, 요새는 뭐 검색 잘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무얼 할 건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름방학이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여름방학을 누리려면 뭐야? 합격부터 이뤄야 되거든요. 그럼 할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 오늘 조금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뉴런이 이렇게 제멋대로 누워있다 그랬을 때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뤄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동기될 만한 거. 근데 이 동기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게 방학이긴 하잖아요. 근데 전에 봤던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신, 그래서 이제 9급에 합격하고 막 7급 도전에서 합격하신 분이 쓰신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냥 그분한테 동기는 합격은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되는 날 삼겹살 반근에 소주 한 병.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한테 허락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를 실천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안 먹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주일 내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지켰대요. 그래서 삼겹살을 기름기 많은 데를 사다가 구워가지고 소주에다 딱 먹고 그냥 자는데 그렇게 만족스럽고 나 이 한 주 정말 잘 살아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기는 다 달라요. 내 뉴런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얘를 살살 꼬셔줄 단짝 친구가 누군지. 그래서 나는 방학이야 라고 하면 방학.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정말 교육을 하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미래에 그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건교육 할 건지, 그래서 그 주제, 그리고 수업안도 한번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짜놓고 내가 정말, 그래서 그 수업안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생각나, 거기에 또 뭐를 적어 넣으세요. 그러면 점점점 완성됐고 이걸 들고 들어가서 내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상상하면 뭔가 짜릿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뇌를 움직여주고 이 자꾸 게을러져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뉴런을 꼬실 수 있고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별거 없어요. 되게 우리 알잖아요. 전 홈쇼핑 방송 볼 때 사람이 정말 단순하구나 느끼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책도 보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홈쇼핑을 보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 없어요, 마감이 뜨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뭔가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순간순간 나를 동하게 하는 자극들을 적재적소에 주면 돼요. 본인을 아는 건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기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면 뭐 한 주 공부 계획 잘 세워서 실천하고 나면 영화를 본다든가.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좋은 즐거운 자극이 되도록 만들어준 어떤 장치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자꾸 선생님들이 저는 뭘까요? 라고 하실까봐 이제 상담할 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떠오른 게 있는데요. 예전에 직강 선생님 두 분이 단짝으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두 분은 정말 수험생의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늘 너무나 밝은 기운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제가 두 분한테 항상 두 분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너무 맑고 정말 반짝반짝이는 밝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두 분은 노량진 오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학원에 와서 뭔가 같이 공부하는 이 느낌, 같이 호흡하는 것도 좋대요. 나만 이렇지 않는구나 라고 호흡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단짝으로 노량진 맛집 검색해서 점심시간 그 1시간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 맛집을 하나씩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부시면서 그래서 이제 맛집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맛집이 하나로 안 끝나요. 그분들은 후식까지 드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그 5분에서 늦게는 한 15분까지 늦게 오실 때도 있긴 했었는데 그 즐거움 때문에 학원 오는 날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을 것까지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는 걸 좋아하나? 내가 노는 걸 좋아하나? 내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하나? 내가 어떤 거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동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나?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뉴런이란 놈은요, 워낙 제멋대로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쯤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네가 그렇지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걔는 원래 자꾸 핑계 만들고 쉬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좀 설득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슬럼프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학습 코칭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정한 슬럼프를 몇 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를 또 그렇게 폄하해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쳐가지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슬럼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체력적으로 지친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물론 그게 슬럼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쉬면 돼요. 쉬면 되고요. 잠깐 힐링하러 다녀오면 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3일, 4일, 5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한 3, 4일 공부 안 하고 나면 불안도가 확 올라가요. 더 악화되어지고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치꼬치 막 여쭤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지금 소진이 되어져서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힘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직각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강해서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 수업 이틀 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전체 수험 생활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 다 내려놓고 공부 있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푹 쉬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고 싶었거나 하고 싶었던 걸 충분히 하고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저 근데 지금 한 주를 못 해가지고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져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집에서 그 밥 해 드신 거 있잖아요. 혼자. 그래서 뭐 고시원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자취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혹시 몸보신 대로 음식 해주실 분이 있으면 가서 실컷 얻어먹고 오라고. 그게 엄마가 됐든 언니가 됐든 선배가 됐든. 그래서 그 직접 해주지 않고 사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거기 가서 얻어먹고 오라고. 그러면 조금 뭔가 회복에 대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공부 왜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수험생인데 왜 이러는 거야?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슬럼프가 온 이유는 분명히 열심히 달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쳤던 거니까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회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시면 돼요.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슬럼프라고 이름 져주고 나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자책하고 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같이 1년 수험 생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내려가서 바닥을 친다는 느낌이 들면 위안도 받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셔서 신체도 회복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하세요. 종교 생활 하시면 그쪽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뭐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실컷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나시면 그 슬럼프라고 할 게 아니에요. 걔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거예요. 오죠.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은 오는데 그걸 스무스하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그냥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분명히 뭔가 지쳐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해결해주면 되죠. 쉬어주면 되고 먹어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극복되지 않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함께 또 원인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 해소랄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면 자기 즐거운 일 하면 돼요. 그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근데 선생님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불안이 가중돼서 불안이 압도돼 버리는 거? 이런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불안이랑 떨어져 생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50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불안은 인생이 불안이랑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애가 생길까? 애가 생기면 애가 잘 클까? 뭐 애가 좀 커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학교는 잘 다닐까? 대학교는 갈까?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요거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각종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비해서 그 발생되는 일을 좀 작게 완충해서 작은 파동으로 만들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인간으로서 정말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아니면 뭐 사랑받고 사람들 어울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자만심에 아무도 옆에 범접해서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어울려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병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안 될 수 있지.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 지금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향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살아보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안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마세요. 불안은 그냥 내 몸속에 있는 거고요. 내 몸속에 심장이 뛰고 있듯이 어딘가에서 불안이 크고 있어요. 근데 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험한 행동 안 하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차가 쌩쌩 달리는데 막 차도로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거 뭐예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험 생활이 뭔가 나를 극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시간만 극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 중에서 초임발령 나서 학교 가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연간 계획서 수립하고 막 3월 지금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업무 분장이랑 정신없이 살거든요. 그러면 또 불행하시고 또 불안하실걸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행복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선뜻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큰 용기를 내셨고요. 그리고 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생이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냥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만 있고 가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다 도태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은 지금 뭔가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미 방향 틀어서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종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벌써 많은 걸 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많은 걸 해왔고 많은 걸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먹 쥐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요. 엄지손가락 들고 내가 최고야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들고 나를 사랑해 이걸 하시고요. 그리고 너는 정말 나는 너를 아끼고 넌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나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나중에 60대고 70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연사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떠나고 친구들이 그리고 또 자연이 좋다고 떠나고 그래서 주변에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나 자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게 나이가 들수록 셀프 토킹. 그래서 나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때 나를 좀 힘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나에게 가장 대화를 많이 건네는 게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좀 엄격하긴 하잖아요. 옵세시브하고. 그런데 수험 생활 동안에는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학생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